네, 한 주간의 국회 상황을 알아봅니다. 정의당 주간 정치 이슈 6월 14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고피디고요.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녹음 잘 되는 건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많은 김 실장입니다. 왜 걱정이 녹음 아 이거 때문에? 녹음은 그 지난번에도 예, 사실 네. 이 실패 확률이 한 20% 정도는 되는 불안한 방송이라. 또 불안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하게 또 애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사실 오늘 그 최석 대변인의 사실상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못 나오시게 돼갖고 좀 아쉬운데, 앞으로도 뭐 사실 저희도 얼마 안 예. 남았어요. 근데 저희도 한 달 남았어요.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뭔가 이렇게 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 한 달 남아요? 임기 이제 뭐 정무직이니까 우리 김 실장님이야. 아 난 정무직인데 아니, 이제 연장을 됐구나. 연장됐고 나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이제 한 달 있으면 저도 이제 그리고 사실 뭐 여기도 뭐 중앙당도 좀 개편이 될 테니까 사실 이것도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판단해봐야 되는 건데. 정무직. 왜 이래? 뭐가 막 뭐가 움직이고 있네요. 정무직을 정무직 하니까 너무 슬프구나 너도. 뭐 국회는 아직도 뭐 공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서 원내대표께서 이제 그 국회 앞에서 일종의 농성이죠. 앞에 앉으셨는데 관련해 갖고 뭐 오신환 원내대표랑 이인영 원내대표도 뭐 잠깐 오셨다 가시고 했는데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시겠지만 몇 가지 이제 가장 큰 이제 몇 가지 큰 쟁점이 있었죠. 예. 패스트트랙 사과하고 그다음에 철회 이게 예. 이제 가장 큰 요구였고 그다음에 그 이제 국면 이제 정개특위를 연장을 안 하겠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을 안 하겠다. 그래서 연장해야 된다. 이게 쟁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갑자기 한국당이 들고 나온 게 경제 실정 청문회를 하자. 그러니까 그건 누구 나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 정해져 있어요. 청와대에 김수현 정책실장, 그다음에 뭐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뭐 이렇게 되나? 뭐 이렇게 해서 추경을 그 6조 얼마 되는 거를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왜 경제가 이 모양이 됐는지 경제 실정 청문회를 하면 그거를 조건으로 국회 등원해서 뭐 추경 심사를 하겠다 이런 거였죠. 근데 패스트트랙 사과 철회는 이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뭐 처리한다. 뭐 이런 그런 그 이제 합의 문구가 조정이 되고 있는 건 상당히 그 의견 일치를 본 것 같고요. 의견이 좀 많이 모아졌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개특위 문제는 연장을 하긴 하는데 그 위원장 문제, 우리 심상정 위원장 문제와 뭐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인을 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민 의원이 그때 민주당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였는데 그 만약에 정개특위 연장 안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6월달에 표결한다. 그래서 그렇죠. 그걸 사과를 요구했죠.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그 사과하는 대신에 어제 기자를 통해서 6월에 표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주면은 한국당이 그걸 받아서 정개특위 연장에 동의해 주는 걸로 대략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문제 경제 실정 청문회 요거는 해야 된다. 청와대의 반응을 기다린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정확한 협상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청문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청문회 뭐 상임위에서 열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국회 열면 안 돼요? 응? 국회문 열고 해당 상임위에서 기재부든 뭐 등등해서 청문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응.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베베 꼬여가지고 응? 계속 하나 얘기 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거 얹고 계속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진짜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아예 작정한 사람 마냥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어? 지금 사실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지지율이 오른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지율 정체 상태고 오늘 아침 뭐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 37, 한국당 21, 27, 우리 정의당 8 이렇게 나왔고 근데 그 추경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 경기가 심리가 얼어붙어 있으면은 정부가 마중물이 돼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좀 이렇게 경기를 선도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2008년
그리고 2016년 요 정도까지 2017년까지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 추경 예산안 규모가 지난번 설명드렸다시피 적게는 11조, 많게는 한 19조, 그리고 제일 많았을 때는 29조. 그거는 이제 금융위기 2009년 그때였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러면 그렇게 그때 자기들이 추경 이렇게 막 10조가 넘게 편성할 때는 한 번이라도 경제 실정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를 했냐? 그냥 이게 경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고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는 기본인데 너무 좀 어거지를 부린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추경 규모가 굉장히 예전 추경에 비해서 크진 않았고, 물론 이제 이게 4월달에 제출돼서 상반기 내에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는 경제와 관련된 침체된 경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재난 추경이었어요. 정확히 그렇죠. 따지면 산불, 네, 맞아요. 지진, 미세먼지, 이건 뭐 불가항력적인 요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추경에 이름을 붙인다면 명백하게 그 산불과 지진과 미세먼지 재난 추경이라고 하는 게 맞고, 재난 플러스 일자리도 일자리 있으니까. 이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뭐 장난하는 거죠 거의. 어쨌든 뭐 한국당으로서는 어쨌든 뭐 이 기회에 한번 공격을 한번 세게 해보겠다 이런 거겠죠. 뭐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연다거나 이런 거는 좀 가능성이 없는 건가? 국회를 연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국회를 이번 달에 소집합니다 이렇게 예. 하는 게 여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75명만 동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윤수호 원내대표가 한 40여 명 받아놓은 게 있고, 근데 이제 국회를 연다 하는 것은 하나는 그렇게 소집한다는 게 하나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나 이런 게 열려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거나 그렇죠. 추경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75명이 모여도 한국당이 뭐 예를 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뭐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다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패스하고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고민도 이해가 못 안 되는 바는 아니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계속 일단 열자 하고 열어놓고 그다음에 들어와라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국회 문이 닫힌 지 71일이 됐잖아요 지금. 네. 역대 그 지금 추경 처리와 관련돼서 계속 미뤄진 지는 역대 네 번째로 긴 거라고는 하는데, 그 뭐 많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결 특위라든가 법사위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국회를 열어봤자 또다시 또 공전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뭔가 문을 열어놔야지 지게볶던 뭐를 하던, 심지어 문을 열어놓고 싸우려면 그 안에서 싸워라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아예 지금 뭐 사보타지를 너무나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유 불문하고 빨리 여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특히 저희 윤서아 의원님께서 지금 원내대표가 3일째 농성 맞죠? 네, 오늘 3일차 되셨는데, 저 이 지금 농성이 정말 전대미문의 농성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농성이잖아요. 국회법을 지키라는. 국회의원에게 아니 국회법을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지키라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지금 농성하는 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이거 헌정사에 길이 남아야 되고요. 대한민국 정치가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왔는지를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 부분인데, 뭐 워낙 큰 정당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이 부분이 언론에 많이 주목 못돼서 좀 내심 좀 아쉬움도 많았는데, 그래도 좀 어제 모 방송에서 좀 그래도 다뤄주고, 많이 다뤘는데요. 의원님 그 자리 가면 300명 명단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 체크하시더라고. 그래서 공개는 지금 할 수는 없는데, 그 국회 소집 요구서 동의해주신 의원분들, 이분들은 나중에 좀 나중에 뭐 열게 되면 공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있어서는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뭐 농성이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까요? 뭐 예상할 수 없네요 지금. 우리 원내대표님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근데 일단 빨리 75명이 모이면 좋은데, 어제 뭐 우리 대변인 페이스북에도 올려놓으시긴 했던 것 같은데, 뭐죠? 윤소아 의원은 그 전화는 기피 대상. 그거 지금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안 그럼 이거 서명을 해줘야 되는데 받으면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전화 윤소아 뜨면 안 받는다. 사실 이게 그거 안 하겠다라는 이유도 이게 좀 지금 뭐라고 해야 윤소아 되나? 블랙리스트라니까. 궁색하잖아요. 윤소아 블랙리스트 지금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이걸 저는 못 하겠습니다라고 뭐 얘기하는 건 되게 궁색한 일이라.
사실 그 민주당의 모 의원은 처음에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알아서 아니 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같이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워달라고 한 거예요. 이름은 공개할 수 없는데 그래서 윤석열 의원이 일단 너무하는구만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막 전화하다가 아, 안 되면은 지금까지 해주신 분 너무 고마워서 공개하려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이 다시 전화 와서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명하고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저 농성장 갔다가 예, 어떤 의원이 지나가다가 붙들려가지고 일로 와 일로 와 해가지고 결국은 끝내 이거 서명하고 갔다고. 예. 그 다행히도 참 그래도 단식 농성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원내대표님 지금도 단식 수준의 네 단식 식사량이네. 아니 그리고 거의 단식 5일차.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 농성할 때 보면 거의 단식 한 5일차 되신 분의 이 좀 얼굴 상태 이런 거여서 이 사진만 보면은 진짜 단식하신 걸로 다들 오해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단식 하시는 걸로 오해하실 것 같아요. 본인은 절대로 나는 단식은 안 된다. 생명의 3일 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아, 관련해가지고 그 엊그제 정광훈 목사가 단식한다고 했는데 한 끼 굶었다면서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래요? 그게 그 처음부터 계획이 릴레이 단식이라고 해서 하루씩 하는 거였는데 그 하루조차도 안 하고 한 끼 그냥 저녁을 안 먹었대요. 그리고 다 바로 집에 들어가 잤다 가더라고요. 저녁만 안 먹었다는 네, 거.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끼, 네, 한 끼. 당뇨가 있어갖고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아 그럼 그걸 왜 단식한다 그러면 그래? 단식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그럼 누구 보고 단식을 하라는 거냐. 아니 나는 하루 단식이라 그래서 그 단식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합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와가지고 청와대 앞에 앉아 있다가 저녁 때 들어가서 한 8시 9시쯤 밥 먹으면 되게 그럴 것 같다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네. 딱 한 끼만 안 먹었구나. 한 끼 안 먹고. 그 잠도 들어갔어 였단 말도 있더라고. 밤에 거기 있지도 않았다고. 그치. 음란마귀가 씨앗. 예, 뭐 그리고 또 이제 또 재미난 뭐 하여간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홍문정 의원의 이 사실상의 탈당 선언입니다. 이게 뭐 이런 식이면은 대한민국당으로 뭐 40명 뭐 30명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그렇죠. 그렇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언이 딱 맞았어. 예언이 딱 맞아서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원내 164호 있다가 홍문정 의원 뭐 저 대한애국당 뭐 탈당 그저 자유한국당 탈당성 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이게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바로 우리 돗자리 까도 이거지. 될 것 같아. 아, 이거 근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또 어저께인가 김진태 의원한테 뭐 얘기를 해봤더니 아이 뭐 그 갈 사람 얼마 안 된다 김진태 의원은 네. 또 그렇더라고. 그런 아마 얘기하면서 대한애국당하고 안 친한 모양이야. 네. 그 조원진 의원이 한 5명 정도는 올 수 있다라고 되게 뭐랄까 그 30-40명에 비하면 대단히 현실적인 이 숫자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김진태 의원이 그 정도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 대한애국당이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사건은 올 연말이나 그쵸, 공천. 내년 연초에 공천 파동이 있으면 파동이 뭐.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은 더 더 센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래서 저도 그 기자분들과 그 뭐 자리를 가져서 이제 요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우리 패스트트랙 한참 처리되고 막 으쌰으쌰 국회가 난장판 됐을 때 대한애국당 모 인사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뭐 전국의 화두는 오로지 패스트트랙 하나뿐이었잖아요. 대한애국당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이 뭐냐, 찬성이냐 반대냐 했는데 답을 안 하더래. 거기는 하는 게 답을 안 좋잖아요. 해서 아니, 조원진 거기는 의원은 하는 게 절대 좋지. 조원진 대표는 반대한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조원진 말고 딴 사람. 우리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 164호에서 좋아하는 그 모 당직자분 있어. 그래서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딱 눈에 부정을 계산해 하지를 보면 않더래. 계산해 보면. 그럼. 부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당연하죠.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연관돼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어쨌든 뭐 그 원내 입성만 가능하다면 본인이 또 원내에서 그분도- 하는 그분도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Excuse me 하는 그분인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대표 선수 거기 워낙 그렇잖아요. 김정은 공산당을 때려 잡아야 합니다. 아 참 목소리가 그분의 낭낭한 목소리 낭낭하신 분인데
그 사실 홍문정 의원은 그 의원 30명 40명은 사실 좀 부풀린 걸 하더라도 그 전에 그 당원 숫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상당수 당원이 사실은 이중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당원들이 옮겨가는 거는 가능할까요? 당원들? 예. 당원들이야 뭐 그러니까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한국당이. 그러니까는 당원들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뭐 이중당적인 상태에서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는 건 상관이 없고 이제 주요 당직자 그리고 공직 출마할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중당적이면 큰일 나니까. 이중당적이었다가 그렇죠. 공천을 받았는데 아예 선관위에서 후보 자격 예. 박탈한 사례도 그거 있으니까. 사실 그 선거철 되면은 그 등록하면 선관위에서 꼭 연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중당적인 다 빨리 하니까. 동의하시라고. 예. 이게 참 우리나라 정당에 뭔가 이 문제가 있어갖고 나는 당을 가입한 적이 없는데 당원이 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갖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 탈당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무슨 예. 이렇게 캡처를 받아놔야 돼. 저번 지방선거 때도 그 그럼요. 지역에 아는 사람들 보면은 민주당에 가입한 줄도 몰랐는데 민주당 당원인 지 5년 됐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그럼요. 저희도 뭐 마찬가지였죠. 많이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당 제도가 그 뭐랄까 좀 엄격한 부분은 너무 엄격하고 뭐 선거법이나 이런 거나 그 정당이나 뭐 정치장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풀어주는 건 또 뭐 상관없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막 이렇게 풀어주는 건 너무 또 풀어주고 그런 좀 웃긴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홍문정 의원의 그 발언을 가지고 그 어쨌든 그 황교안 배신자 프레임 아닙니까? 뭐 까놓고 얘기하면 황교안은 배신자? 예 그런 건데 그 황교안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 나오는 건 나쁜 건 아니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뭐 그 넘어가던데 과연 어떠한 이 마음일지 참 궁금하거든요. 뭐 그거야 뭐 우리가 황교안 씨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법도 없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계속 좀 지지율도 올라갔고 등등 했다가 지금 사실 지지율도 좀 빠졌고 예, 지지율이 빠지고 계속 있는 상태인 거고 국회에 박차고 나서 지금 71일 경과하면서 사실 최근에 국민소환제 물론 청와대가 그걸 제가 보기에는 발언을 많이 넣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국민소환제 얘기되면서 도저히 자유한국당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일부 의원들도 불안할 겁니다. 왜 장제은 의원이 그 얘기를 했겠어요. 황교안 나경원 해가지고 제왕적 불만 보인다. 하면서 그 지역 제왕적 원내대표 제왕적 대표 원내대표 말했는데 아니 자기 지역구 가면 네 국회의원인데 일도 안 하면서 월 1,000만 원 넘는 세뱃돈 욕 얻어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쏟아낸 상황인데 공천이 일단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본격화 될 거고 등등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뚝심 있게 뭔가를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곧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게 어쨌든 이제 공천 시기가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황교안도 이게 친박이냐 비박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저는 그 얘기할 것 같아요. 홍문정 의원이 나중에 진짜 갈라치기 선동할 때 제일 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박근혜 석방이냐 네. 아니냐. 그 딱 문제에 그, 대해서 황교안은 과연 어떤 판단을 그렇죠. 할까요? 그거 그 요구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네. 많이들. 지금 자유한국당 포지션에서 석방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밝힐 수 있겠지만은 저는 박근혜 석방에 대해서 최소한의 발은 걸쳐놓은 형태로 할 것 같아요. 박근혜 사면 이 정도는 사면 그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풀어주자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고생했으니 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잘 판단해서 사면을 해주기를 요청한다.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뭐 내가 나서서 하진 않지만 나는 동의한다 이런 정도의 동의는 하고 프레임이잖아요. 공은 대통령에게 넘기겠다.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죠. 왜냐하면은 황교안이 좀 대표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정치 초년생이니까 이번에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가 직접 시민들 만난 처음이란 말이죠. 근데 뭐 시민들을 만나서 듣는 얘기야 뭐 다 그런 건데 뭐 어떻게 막 광화문에서 대회도 하고 어디 뭐 부산이나 대구 와서 집회하고 이럴 때 딱 보면은 막 자기가 보잖아요. 어떤 발언을 해야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나경원 뭐 다른 의원들이 막 뭐 문재인 정부 실정 까고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감옥에 있어요 하고 뭐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 저 사람들이 나의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려면 이런 발언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저걸 내가 거부하면은 뭐가 되겠구나. 그러니 그거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그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게 보도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내가 댓글 달거나 아니 뭐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한번 촛불에 한번 다시 한번 대해봐야겠구만. 이런 거 하면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자기 감각적으로 자기가 현장에서 이렇게 막 투쟁하면서 뭐 자기 딴에는 그 투쟁이겠지만 내가 볼 때 투정 같은 거 막 하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막 열광했던 걸 볼 때는 아마 박근혜 석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걸쳐놓을 거다. 이런 좀 느낌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뭐 저희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극우 쪽에서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빨리 네. 좀 포지션을 밝혀라. 네, 그래서 뭐 또 계속되는 황교안 얘기인데 지난주에도 황교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책도 가져오셨는데 다 읽었습니다. 어젯밤 읽었어? 어젯밤 새벽 3시까지 아니 그러니까 다 읽었습니다. 아니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는데 한밤중에 나가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제가 페이스북에 답 달았잖아요. 황교안의 노답. 야, 지웠어. 동무답. 이게 참 재밌는 게 책이 얇아요 일단. 금방 저번에 읽겠다.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수첩이라고 이거는. 편집은 좀 깔끔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재밌게 읽어라라는 정도의 책인 것 같긴 한데 책이 너무 얇고 그리고 책이 나온 시기도 되게 웃기잖아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게 대선 이후 3개월, 그러니까 작년 8월이고요. 이거는 최근에. 올해 최근 6월달에. 이게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번에 콘서트 예. 북콘서트를 이걸로 가지고. 저는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당 대표 100일 이거 좀 그러니까 민생투쟁 대장정을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답. 본인이 쓴 건 아니에요. 요거 이제 편집자인 유성호라는 이제 홍보 전문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진은 이제 이제 황교안 본인의 사진이 말이 어제 가서 하는 사진인데 황교안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뭐에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황교안에게 물었다. 왜 울으셨나요?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은 되게 단순하고 네. 조금 뭐 세게 얘기하자면은 잘 몰라요. 네, 뭔가를. 맞아요. 네. 저도 잘 모르는 좀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복합적인 사고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양한 뭔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고 PD님이 오늘 뭐 준비하신 예. 내용도 있는데 제가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관련돼서 예. 오늘 이 얘기를 또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건데 그 기사를 보다가 황교안 아이스크림 얘기 들으셨어요? 아이스크림, 유스크림, 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뭐야? 판교에 가갖고 거기 이제 IT 개발자들이랑 이제 이제 벤처 창업한 사람들 모아다 놓고 이제 간담회 뭐 이런 걸 했는데 거기서 이제 회사 무슨 뭐 이런 거 저번에 카페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청년들 사내 산에 예쁜 카페, 멋진 카페가 예. 있어야지 중소기업 취업한다 그래서 우리 그거랑 같은 어떤 이 맥락에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 거기다 모아다 놓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 대표가 아이스크림을 몰래 사서 들어와 나눠주면 불과 1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내가 전에 기관장 할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 전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겨울에는 붕어빵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되게 이게 사내 복지인 거 엄청난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면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수준이 낮고 좁은 거예요. 시야가 좁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카페주도 상장에 1탄이었다면 이건 지금 2탄인 거죠. 지금 보고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겨우 이 정도 개그로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뭐 진지하게? 실제 그냥 뭐 기사가 이렇게 난 거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렇게도 해보자라는 식의 얘기긴 했는데 이게 무슨 정책으로 꼭 만들어라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은 근데 자기의 경험담이 섞인 되게 자신은 이렇게 해서 잘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주로 내용도 다 거의 그래요. 이 책에서 자기 주장이 확고한 거는 그러니까는 나는 공안검사로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왜 공안이 중요한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거의 대선 행보에 가까운 광폭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계속 내려가고. 근데 이게 찾아가는 사람도 문제인 게 김원봉 이 문제가 되고 나서 아니 하필이면 백선엽을 찾아가갖고 만주군 장교, 일본군 앞제비. 아니 독립군 목 자르던 백선엽을 찾아가갖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 사람 상식이 있는 사람인가? 잘 몰랐을 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했다는 뭐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정말 모르고 그랬겠다. 누가 이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한 사전 파악이나 본인의 판단 없이 아니 물론 뭐 한국당 지도부는 이전에도 뭐 백선혁 장군 대원수 뭐 이런 거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친일을 우리는 감내하고도 이제 간다. 왜냐하면
그 저 이승만과 함께 뭐 그 공산주의를 물리쳤으니까. 아, 근데 황교안 대표도 그걸 알면서도 갔을지 아니면 모르고 갔을지는 모르고 네. 간 거. 진짜 참. 아니 근데 이 당이 지금 일관성을 가지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있으면 그렇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데요. 김원봉 선생 관련돼서는 3년 전인가 김무성 등등 해가지고 만세 부르고 극장에서 그러니까 쇼를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밀양에는 그 어? 자유한국당 시장이 그래 지금 그 뭐 이렇게 기념관 같은 것도 기념관 만들고 있고 의뢰인이 지금. 만들어 그랬다는데. 저 굉장히 분열적 상태예요 지금. 여기는. 그리고 또 그것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도입하려다 실패했었던 그 국정 교과서 거기에도 거기도 들어가 있지. 분량이 뭐 거의 뭐 이승만의 보험가는 분량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국정교과서에 예, 국정 교과서. 국정 교과서에도 들어 있어. 아니 그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한 건가? 뭐 물론 보지도 않았겠지만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건 참. 내가 유리할 때는 우리 편이고 내가 불리하면 빨갱이고 약간 이런 심리 같은데. 근데 이제 황교안 이 책 관련해서 뭐 제가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지는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뭐 책을 좀 요약해서 어디다 글도 쓰긴 했는데 자기가 인생의 모멘텀이 세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에 가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배운 거.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만났다. 뭐 이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공안 검사가 된 거. 그러니까 공안부를 만나게 된 것을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폈고 일관되게 이 책에 그게 내용이 나와요. 북한 공산 집단 뭐 그리고 여기 김정은을 얼마나 욕을 해놨는지 나는 이 사람 대통령이 혹시 설사되면 난 김정은하고 만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됩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월요일 날이 60 행사였잖아. 32주년 행사였는데 유일하게 안 왔습니다. 5당 네, 60? 네. 이 사람이 생각할 60 때는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을 이번에 처음으로 옛 그 남영동 대공분실 그 자리에 지금 민주인권 기념관이 들었었잖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번에 행사했는데 유일하게 안 왔습니다. 왜 안 왔겠어요? 뻔하지. 오늘 이희호 여사 그 저기 거기 이희호 지각했죠? 이사장 거기도 엄청 늦게 와가지고 당 대표 줄이 있고 원내대표 줄이 있는데 당 대표 줄에 이제 황교안 대표 안 오니까 행사 시작했는데 그래서 타타타타 붙여앉으니까 늦게 와가지고 원내대표 줄에 앉았어. 대표가 원내대표 줄에 같이 앉았어. 그래서 나 이것은 무엇인가 아니 좀 오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싫었을 것 오기 같아요. 아니 좀 싫어서 주저주저하다 늦었어. 민기적거리다가 늦었을 수도 있고 그 60 민주항쟁 기념식은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안 온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또 뭐 이러저러한 그 말들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실 다 아니 더군다나 예. 본인이 이 책에서도 공안을 그렇게 자기 인생에 중요한 하나의 이 분기점으로 삼고 있는데 남영동 대공분실이 뭡니까? 응? 본인이 진짜 본인이 근무했던 곳 뭐 이런 거. 들락달락 얼마나 많이 했겠어. 아니 들락달락 본인이 안 했더라도 대공분실은 본인, 경찰청이니까. 그러니까 본인과 굉장히 가까운 응? 너무나 가까운 이 하나의 자기의 수족 같은 응? 오늘 그 이호 이사장 그 이제 발인 때 이제 단체에서 대표자들이 이제 발언을 하는데 어떤 그분이 아마 김상근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KBS 이사장이신데 이호 여사님은 그 기억하십니까 하면서 그때 우리 동지들이 막 그 민주화 그 투쟁하던 학생들이 각자 감옥에 그 저희 구치소에 흩어져 가지고 했을 때 뭐 여사님은 뭐 뭐더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돌면서 그 앞에서 모든 구치소에서 무슨 그 저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민주화 이런 막 이게 나와. 저거 내가 다 다른 때려잡는 놈들이야. 나 그거 보고 지금 무슨 생각들까 그러니까, 저거. 무슨 생각을 아, 하지? 진짜. 그치. 저거 다 내가 잡아뒀던 놈들인데. 아 너무 웃겼어. 난 진짜 그 생각도 들더라. 황교안 대표가 60 거기 안 간 이유가 거기가 이제 대공분실에서 이제 바뀐 거잖아요. 네.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게 아직까지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 대공분실이 지금 저렇게 됐다는 거를 용납 못 할 거야. 그래서 안 간 입장에서 거 아닐까 보면 싶어. 가슴이 아픈 거야 그걸 보면. 그래서 안 간 거. 아 근데 진짜 그 공안 검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진짜 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진짜 보면 볼수록.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위험해요. 보면은 국정교과서가 왜 필요가 없냐고 6.25를 남침이라고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는 이런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심각해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해서
그때 국정교과서 논쟁 나왔을 때는 설사 역사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이게 뭔 헛소리냐, 역사를 왜 국가가 규정하려고 하냐, 이게 그 단계부터 못 뛰어넘겠더라고 보니까. 저런 분들은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죠 사실상. 그래서 독재 사회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쭉 하셨는데 여기 딱 보니까 미래를 지향하는 리더십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미래라니. 과거에 매이거나 오늘에 안주하는 본인이 리더십은 매여 결코 있는데. 나라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분이야말로 굉장히 과거에 매여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이번에도 이호 여사님 일 보면서 그런 평가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는 거다. 그렇죠. 시대가. 한 시대가 이제 근데 그 참 아쉬운 마무리되는. 마음에 그런 이호 여사님 보면 아쉬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같은 의미로서 그러네. 이 사람도 이제 가야 된다. 이 사람도 이제 시대가 지나갔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 있어야 될 시대는 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네. 삼김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삼김 끝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아직 계신 분들이 물론 있긴 한데 JP는 아직 생존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뭐 양김이 돌아가시면서 끝나고 상김 나가죠. 시대는 뭐 마무리됐지. 여기 보면 근데 근데 읽어보기를 좀 권하고 싶긴 해. 얼마나 이게 여기 보면은 얼마나 큰일 날 사람인가. 난 제일 웃기는 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야. 지피지기면 경제를 응?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야? 아니 그럼 우리나라가 무슨 뭐 사회주의 경제라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 잠깐만요. 저 계속 전화 와서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는 공부 잘하려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런 말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공부 잘하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야. 너네 음악 미술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국영수야. 뭐 이런 거야. 참 그런 걸 답이라고 지도자가 내놓는다는 게 참 정말 답이 없는 건데. 그리고 무슨 뭐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뭐 그래서 뭐를 규제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책이 이렇게 빈칸으로 놔두는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실패할 확률이 엄청 높은 이 콘텐츠거든요. 이게 그런가? 인터넷에 이런 거 올려갖고서는 제목을 지어주세요 하면 100%다 이상한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여기도 이 답이라고 해놓고 다 노답을 해놨으니. 그래 답이라고 하니까 황교안에 나는 묵묵부답.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뭐 자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 그러면 뭐 통합진보당 해산을 내가 집요하게 준비해가지고 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되게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아니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보수도 지금 요 지지율 갖고는 뭐 집권이 안 되니까 확장을 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할 텐데 확장성이랑은 전혀 이 거리가 먼 발언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이제 이 책도 그렇고 이제 이 책은 뭐 황교안에 직접 쓰지는 않았으나 황교안과 한국당의 생각을 빌어 이제 유성호라는 사람이 편집한 책인데 여기서 이제 뭐 황교안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치 유성호라는 편집자가 쓰는 것 같지만 한국당의 생각을 서술해 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한국당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딱 그랬으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한 게 그래요. 그럼 규제 뭐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아마 노동 규제, 산업 규제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산재로 우리나라 죽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대표적으로 뭐 구의역도 그렇고 맞죠. 우리 김영균 저기죠. 씨도 김영균도 그렇고. 그렇고 뭐 굉장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는데 그러면 이런 데에는 규제를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가 궁금해. 규제는 완화돼야 됩니다.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 즉 답을 못할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꾸로 성찰하는 노력이 여기는 없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없더라고. 자기 자신들에게 던지는 유일한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당의 이미지가 구리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즉 자신들이 그냥 올드할 뿐이다. 올드한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약점을 그것만 커버하면 상당히 될 줄 안다. 그리고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은 청년 이미지가 형성될 것이다. 청년들의 지지가 올 것이다. 해서
이 책 전체의 내용은 청년들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 장재현 의원이 잘 지적했네. 어? 황교안 나경원 이미지 정치한다 그랬잖아. 그거 잘 지적했네. 그 결국 이 책도 내용보다는 편집과 그 어떤 이미지 아니니까 사실 그렇지. 이미지.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그 뭐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그 파트는 이만큼이라면 앞부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다 여백이야. 그다음도 뭐 그러니까 뭐도 잘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 꼭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다 여백이야. 준비가 안 된 거. 아니 그러니까 여성들 준비가- 지난번에 그 행사장 가서 그 자리에 그 여성들 정치 국회의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저 비례대표 없애자며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없애자는 맞아요. 당이 예. 여성들이 정계 진출을 많이 하고 있던 덕담도 아닌 그런 얘기했다가 그 다음 그 축사 발언했던 심상정 의원이 대놓고 깐 거 아니에요. 정당에 비례대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성 의원들이 너무나 미비한 17.5%인가 밖에 안 되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예 그걸 없애자는 당에서 와가지고 지금 축사가 있으니 얼마나 웃기고 잘 까버리셨네. 노릇이야 진짜. 꾸준히 그 의원 정수 10% 줄여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나올 수 있는 대단히 합리적인 반론에 대해서 거의 고민을 안 해봤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받은 느낌은 딱 그 이상이었다. 예. 그러면은 그 이번 주에 사자성어를 한번 황교안으로 만들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최석 대변인처럼 뭐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하셨어요? 뭐 황당무계. 황당무계. 뭐 황교안의 황당무계. 뭔가 아니 뭐 라인이 자유- 맞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뭐 이렇게 좀 추가 황당무계가 설명이 아니 필요한데. 자유한국당 하는 짓이 늘상 황당무계인데 황교안이 대표를 했는 당 아닙니까? 더군다나 무계획이야 이 당이 계획도 없어. 황교안의 당은 황당. 무계획이다. 황당무계. 황당무계. 야, 이거 아주 잘 맞는데요. 그런데 황당무계. 그렇구나. 제가 브리핑할 때 진짜 많이 써요. 일부러 요새 황당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많이 써요. 황당. 나는 일편 공안. 황교안은 일편 공안. 공안 검사의 이 정체성만으로 살아오신. 그래서 공안이 뭡니까 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하는데 이것도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한다고 보는 게 그 당시에 공안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물론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중국에 또 공안이라는 게 그쵸. 있다. 중국의 공안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회를 중국 사회를 바로잡는 무슨 그 인민의 호민관 막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가서 비디오 봐봐. 공안들이 거의 막 인민의 몽둥이 아니야? 인민의 몽둥이지 거의. 몽둥이. 지금 홍콩 들어왔지 않습니까? 홍콩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뭐 난리 났잖아. 홍콩. 즉 이 사람은 뭐 생각하는 게 관념적이야. 즉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 정권에 의해서 정권 보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것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일이 없었던가를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성찰적 사유가 나는 없다고 딱 그걸 보고 생각을 하게 마무리 됐어요. 참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요? 토론회 예. 때문에 트위터 때문에 어쨌든 뭐, 황당무게 예. 좋았어요. 예, 그러면은 뭐 시간도 다 됐고 하니 오늘은 다- 좀 짧게 예, 한 것 같은데. 예. 다음 주에는 좀 국회도 열리고 이 황교안의 이 황당한 발언들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줄진 않을 것 같지만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맞춰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